네, 이번에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역을 쭉 연결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 확진되는 것들이 이제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판단은 이렇게 증폭되는 양상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네요. 네, 비슷한 규모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1단계지 않습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였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시행된 뒤 5번째 50명을 지역사회 감염이 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 네. 현재 이제 빠른 추적, 그러니까 검사를 빠르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방역 수칙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발생, 대규모 발생, 또 대규모 시설에서의 어떤 폭발적 발생은 없습니다만 작은 감염 집단이 반복적으로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내외 소규모 감염이 계속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그렇군요.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10명 내외의 소규모 감염이 반복되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시설로 이전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그 안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예를 들어서 식사를 같이 하는 등의 어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이제 어떤 위험시설 종사자들은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죠. 요양시설 종사자나 병원 종사자들은 특히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광주를 연결했을 때도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회의를 광주에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제 광주 지역 관련해서 지원 방안들이 언급이 됐어요. 일단 광주 쪽에 지금 폭발적으로 생기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들어차 있느냐가 82%니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증 환자 시설은 100% 지금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중증 환자가 생기게 되면 다른 권역으로 환자를 이송해서라도 치료를 잘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의사 7명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 7명 파견할 예정이고요. 중부권에 이제 생활치유센터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에서 경증 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엔 중부권 생활치유센터로 이송을 해서 경증 환자는 치료할 예정입니다. 일단 호남 권역의 병상은 확보가 된 상태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권역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환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환자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의 병상 가동률을 보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중환자들을 배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양상들을 보면은 앞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각 지역의 산발적인 지역 감염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유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체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는 서남아시아 또 남미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미국도 결코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에서 일단 발견되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는 이제 국가별 위험도를 2주마다 이제 평가를 해서 3가지 유형으로 나라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기준에 따라서 비자 발급을 좀 제한한다든지 항공편을 줄인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 방역 지침 관련해서도 11개 또 구체적인 세부 지침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지금 41개의 지침, 그러니까 어떤 시설들에 따라서 지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이 소규모 모임들이나 어떤 다른 모임들에서 계속 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개 세부 지침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2개 세부 지침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 지역 축제, 또 학술 대회, 또 고시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어떤 방역 지침의 세부 지침들이 마련돼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에서 종교시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오피스텔과 요양원, 소모임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특히 이 주말 동안에 모임이라든가 또 외출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종교 모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 모임에서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지키게 되면 확산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소규모 이전에 성경 공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규모 모임, MT를 간다든지 이런 모임들에서는 성가대의 조그마한 모임, 마스크를 벗고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10명 있으면 8명 정도가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소규모 모임을 줄이는 게 더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신 개발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나요? 가장 지금 각광을 받는다고 할까요? 기대되는 것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핵산 백신을 7월 중순경에
삼상 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삼상이라는 것은 대규모 대상을 대상으로 3만 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 미국 화이자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네. 독일 바이오엔테크라는 공동으로 이제 같이 개발하는 것도 이것도 7월 말에 삼상 임상 시험이 마지막 시작될 시험인가요? 예정입니다. 삼상이 마지막 시험이고요. 네. 거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가 되게 되면 바로 출시가 되는 건데 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백신들이 거의 동시에 삼상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올 연말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문제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대량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몇십만 명한테 이게 주사하는 게 아니고요. 수억 명 분이 네.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이 백신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을 먼저 접종할 것인가. 우선 대량으로 접종을 또 해야 네. 이게 집단 면역이 생겨야 종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안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